자, 그럼 난민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HCR 자료입니다. 강제 실향면이 약 8,400만 명, 2021년 중반 기준입니다. 국내 실향민이 4,800만 명, 2020년 말 기준입니다. 난민은 2,660만 명이고요. 비호 신청자가 약 440만 명에 해당됩니다. 비호 신청자 400만도 적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난민 가운데 비호 신청자 규모를 보면 여전히 많은 난민들은 비호 신청 절차 밖에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난민 발생 추이를 볼까요? 199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1990년에 약 1990만 명. 2005년에는 오히려 거꾸로 좀 줄었습니다. 1300만 명. 1990년에 난민이 많았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 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면 다시 증가 추세로 들어가서 1670만 명이었고요. 2020년에 드디어 2640만 명으로 2005년 대비 약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난민의 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역별로 크게 본다면 처음에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남아시아 지역도 한 300만 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세 개 지역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남미에서도 대규모 이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난민 발생국입니다. 주요 난민 발생국들을 보면 종래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단일 난민 규모로 최대치였습니다. 630만 명이었고요.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다음에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난민이 668만 명, 669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단일 난민 규모 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난 남수단의 문제 240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이 아마 남수단 난민보다 이제 많은, 비교적 짧은 한 2달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2달, 3달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국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600만씩 발생하는 국가들을 삭제하고 보면 200만 명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다시 눈에 띄게 될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260만이 발생했다가 잦아드는 분위기였고요. 이라크 역시 전쟁 때 230만이 발생했다가 많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미얀마 난민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미얀마 난민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 난민이 240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콩고,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데에서도 적지 않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은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시리아 난민이 670만 명, 베네수엘라 난민이 400만 명인데 증가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260만 명인데 역시 증가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수단이 220명, 그리고 미얀마가 110만 명입니다. 2020년 말 베네수엘라에서 총 490만 명이 출국을 했는데요. 그중에 난민이 17만, 그 다음에 비호 희망자가 85만, 해외 실향민이 390만 정도 됩니다. 해외 실향민 390만은 물론 일상적인 지원을 받겠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아직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입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 해외 거주자가 61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달에 5만 3천 명 정도였고요. 2월 24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140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2022년 3월 15일 기준으로는 3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전쟁의 향배에 따라서는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난민의 도착지입니다. 주요 난민은 주로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독일입니다. 상위 5개국이 난민의 39%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난민 발생국의 인접지역 그리고 개도국에서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접국, 어찌 보면 잘 산다고 보기 어렵고 심지어 내란 상태에 있는 레바논 이런 데에서도 받습니다. 레바논, 조르단 뭐 이런 데에서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수용을 했습니다. 터키도 인접국이죠. 370만 정도를 수용을 했고요. 그 기간 한 2년 정도 시리아 난민이 주변국으로 나가 있는 동안 유럽에서는 유럽까지 올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요. 결국 인접국에서 수용의 한계가 나오면서 인도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유럽의 몇 개국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럽이 난민을 받겠다고 했대라고 하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시리아 난민은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라크,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받았고요. 2011년 3월까지만 해도 거의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시리아 사태가 촉발되는 2012년이 가면 레바논에 10,000명, 요르단에 10,000명 미만, 터키가 18,000명 이렇게 들어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13년 3월 1년이 지나면 레바논에 40만 명, 요르단에 40만 명, 터키에 26만 명, 이라크가 한 12만 명, 이집트에 한 47,500만 명 정도, 북아프리카에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가 되는 2013년 9월이 되면 레바논이 77만 명, 요르단이 53만 명, 터키가 한 50만 명, 이라크가 한 20만 명,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2014년, 그러니까 결국 2년 사이에 레바논 100만, 요르단 60만, 터키 73만, 이라크 22만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시기가 인접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면 역시 분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도 인접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2014년 난민 사태가 났을 때에도 이미 체코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때쯤에도 이미 체코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은 일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수입니다. 2022년 2월 14일에 수는 적었죠. 3월 달이 되면 306만 명까지 급증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매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쟁 난민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3월 15일 2022년 3월 15일 현재 도착지는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러시아, 벨라루스고요. 폴란드가 180만 명을 받았고 루마니아가 46만 명, 몰도바가 34만 명, 헝가리가 27만 명, 슬로바키아 22만 명 이렇게 받았네요. 비율로 보면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를 합치면 한 80% 정도가 수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2%, 슬로바키아가 6%, 7% 그러면 80%와 95% 가까이 90% 이상을 인접국에서 받았네요.